LA시가 어젯밤이죠. 새로운 행정명령 New Stay at Home을 발령했지만은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LA 카운티 보건국 행정명령을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또 어제 LA 법원에서는 카운티 보건국 행정명령을 금지해달라는 캘리포니아 요식업협회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공판이 열렸었는데 공중보건 행정명령에 과학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판사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카운티 보건국의 행정명령 효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정수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젯밤에 에릭 가르시티 LA 시장이 전격적으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 네. 내용은 뭐 별다른 게 별로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11월 30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LA 카운티 보건국의 행정명령이 강화돼서 그 LA 카운티 내의 식당들의 야외 식사 서비스 영업이 이제 금지가 됐는데 네. 결국 그것을 반영한 행정명령을 LA시가 사흘 뒤에 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A 카운티 보건국의 행정명령과 거의 똑같은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동안에 에릭 가세티 시장 행보를 보면 LA 카운티 조치를 충실하게 반영해 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LA 카운티 보건국의 강화된 행정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그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식당들의 야외 식사 서비스 금지 똑같이 했고요. 그 외에 다른 모든 업종들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전체 수용 인원의 20%, 뭐 50% 이런 제한은 가해지지만 어찌됐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LA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비필수 활동을 제한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거라든가 마켓에 장을 보러 가거나 하는 그런 필수적인 활동 외에는 집에만 있어라 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명령이 나왔고요. 모임을 금지한다는 것. 사적인 모임은 물론이고 공적인 모임까지 금지한다는 것. 그런 정도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강제하기 위해서는 뭐 경찰이 나서 가지고 강력히 단속을 한다거나 또 위반자들을 적발해서 처벌한다거나 그런 강제력이 동원돼야 되는데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은 권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상의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기 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와서 이런 네. 행정명령 발표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런 지금 얘기도 많이 있어요. 굳이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어차피 LA시는 LA 카운티 보건국의 행정명령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행정명령을 굳이 발표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지금 나서 가지고 또 이런 행정명령을 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LA 카운티 보건국의 이번 월요일 그 행정명령 강화 조치 이후에 LA 카운티 내의 주요 도시들이 일제히 지금 반발하면서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파사데나, 랭카스터, 베버리힐즈, 팜데일 같은 많은 도시들이 LA 카운티 보건국의 행정명령을 거부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들에서는 식당들이 야외 영업 계속해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고요. 파사데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자체 보건국이 있고 다른 도시들도 이제는 LA 카운티 보건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체 보건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LA 카운티 보건국의 강력한 행정명령이 좀 남발된다는 지적 속에서 시민들이나 비즈니스들의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빗발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이런 그 어젯밤에 갑자기 이런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은 좀 어려움에 처한 그런 LA 카운티 보건국을 좀 도와주는 것 아닌가 그런 지금 네. 얘기까지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LA 카운티 보건국이 곤란한 상황인데 그렇죠. 이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를 취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금 느낌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에릭 가세티 시장 관저 앞에서는 지금 시위가 9일 연속 벌어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지금 벌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열흘째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고 LA 카운티 보건국을 도와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저희가 네. 이브닝 뉴스에서부터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이 캘리포니아 요식업 협회가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공판이 열려서 네. 상당한 의미가 있는 발언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인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뭐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어제 그 판사의 그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그 캘리포니아 요식업 협회에 유리한 그런 내용으로 그렇죠. 공판이 진행된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였어요. 공중보건 행정 명령을 내릴 때 반드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법원이 LA 카운티 보건국에 요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LA 카운티 보건국이나 뭐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마찬가지고요. 함부로 그렇게 보건행정 명령을 막 내리는 그런 것이 이제는 좀 제한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어제 그 공판 내용을 보면 공중보건행정 명령은 많은 사람들과 많은 업주들 또 많은 이 종업원들이죠. 종업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한 상황을 감수해야 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제시돼야 된다. 이게 그 판사가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식당들의 야외 식사 서비스를 못하게 막는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LA 지역에 LA 카운티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게 식당에서 야외 식사를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그 코로나가 확산된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걸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네, 얘기가 네,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주심 판사가 제임스 첼판트 판사였는데 그 식당들에 대한 야외 영업 금지 조치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 사이언티픽 에비던스를 제시한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식당 서비스를 제한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이 줄어든다는 그런 근거를 대라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그걸 받아주겠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식당들을 힘들게 하느냐. 이제 그게 판사가 얘기한 것이었고요. 네. 그래서 원칙을 제시했어요. 제임스 첼판트 판사는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내릴 때는 반드시 리스크 베네핏 애널리시스 즉 위험 수익 분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공의 이익이 크다면 일부가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구 행정명령을 남발해서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근데 그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런 불이익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LA 카운티 보건국이 그런 식의 분석 리스크 베네핏 어널리시스를 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무슨 행정명령 내릴 때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못했죠. 때문에 예, 네. 그런 점에서 어제의 이 공판 내용은 상당히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예,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공판 내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LA 법원이 LA 카운티 보건국 행정명령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을 한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LA 카운티 보건국이 이번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5일간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숫자가 4천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식당들에 대한 야외 식사 서비스 금지가 즉 핵심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제임스 첼판트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숫자가 4천 명을 넘는 게 왜 식당에서 야외 식사 서비스하는 것과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근거를 내라는 얘기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병원 입원 환자 숫자, 중환자실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게 굉장히 지금 핫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LA 카운티 보건국이 지금 같은 확산세가 계속되면 LA 지역 병원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식당들에 대한 야외 식사 서비스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병원 데이터를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지 구체적인 병원 데이터가 지금 안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임스 첼펀트 판사는 그래서 반드시 병원 데이터를 제출해라 이런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식당들의 야외 식사 서비스를 허용을 했어요. 주지사는 허용을 하는 행정명령 내렸는데 LA 카운티 보건국이 주지사가 내린 행정명령보다 더 강력하게 제한하는 행정명령 내렸는데 어떻게 카운티가 주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해라. 아하.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료를 제출해라. 말로만 그냥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되니까 문 닫아야 된다. 이거는 이유가 안 된다.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제 재판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뭐 카운티 쪽에서는 사실 뭐랄까 그 이
법률 대리인을 내서서 뭐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제들에서 제대로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 제임스 첼펀트 주심 판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그 자료 제시를 요구했는데 LA 카운티 보건국을 대리해서 법률 대리인이죠. 엠넌 시걸 변호사가 어제 법정에서 변론을 펼쳤는데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음식 먹고 뭐 물을 마시고 하려니까 당연히 마스크를 벗죠. 그래서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또 사회적 거리를 뭐 유지한다고 하지만 테이블 사이 거리를 보면 사회적 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스크도 안 쓰고 사회적 거리도 유지되지 않고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 주장을 폈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만 폈고 판사가 얘기한 그런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 입원 환자 숫자, 중환자실 환자 숫자,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병원 수치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병원 데이터를 제출을 하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못 하겠다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 굉장히 그 이 병원의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거를 이 식당들의 그 영업을 제한하는 중요한 근거로 됐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힘들다고 판사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좀 대응이었고요. 이 엠넷 시걸 LA 카운티 보건국 변호사는 LA 카운티 보건국도 행정명령의 악영향을 인식하고 있고 지난 9개월간 시민들이 겪은 고통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그리고 별다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LA 법원의 결정은 다음 주에는 내려지죠? 예, 내려질 겁니다. 원래 그 캘리포니아 요식업 협회는 사실은 어제 결정을 내려주길 원했는데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하루 이틀 지나가는 게 식당들에게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손해이기 때문에 빨리 좀 판결을 내려달라고 그랬는데 제임스 첼판트 판사는 그래도 LA 카운티 보건국이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제가 수요일이었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만들어서 제출해라.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인 12월 8일 날 공판이 벌어질 예정인데요. 여기서 LA 카운티 보건국이 판사가 원하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출한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식당 야외 식사 서비스 금지 행정 명령이 지금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그런 예상이 있고요. 사실은 지금 그런 이 캘리포니아 요식업 협회도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LA 카운티만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 오렌지 카운티, 뭐 벤투라 카운티 주변 카운티들은 다 식당이 야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 카운티 내에서도 뭐 베버리힐스라든가 한인타운 가까이 있는 베버리힐스라든가 파사데나나 이런 데서도 다 식당 야외 영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인타운에서 식사할 사람들이 결국 베버리힐스 가서 식사하고 오고 오렌지 카운티 가서 식사하고 오고 이게 무슨 결국 식당들만 손해보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LA 카운티만 이렇게 강력한 행정명령을 펼쳐도 LA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갑니다. 놀러 가기 위해서 오렌지 카운티 가서 놀다 오고 벤투라 카운티 가서 놀다 오고 베버리힐스 가서 놀다 오는데 이게 과연 무슨 행정명령이 이런 행정명령이 무슨 그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정말로 이 제한 조치를 하려면 모든 카운티가 동시에 다 같이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LA 카운티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캘리포니아 요식업 협회가 펼쳤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거기에 대한 판사의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